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어유 이렇게 팔도 이렇게 되게 두꺼우신데 한번 좀 까봐. 네, 좀 올리셔도 돼요. 정말 이게 좀 기대해 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버 100%다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와 미식축구를 경험했던 분을 모시고 미국의 그 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를 공부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요즘에 이제 남학생들이 특히나 좀 약간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그 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희귀한 전공을 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미국은 얼마나 이렇게 계셨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2년 반 조금 넘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도 2년 좀 넘게, 그 다음에 대학교 이제 4년 생활을 해서 총 거의 한 10년 되는 생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아, 그럼 완전 이제 뭐 미국화 좀 외모부터가 약간 이제 미국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포 같다고. 예. 아, 그렇습니까? 반반이죠, 약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미국에서 이제 미식축구 인기는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뭐 아마 뭐 스포츠 스타들은 돈도 많이 벌고 네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미국에 이제 프로 미식축구 리그가 있는데요. 네. NFL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대스타들의 이제 연봉은 100억대, 1년에 100억대에 속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슈퍼볼이라는 엄청난 1년마다 열리는 이벤트가 그렇죠. 있어요. 엄청난 전 세계 뭐 이렇게 광고주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그렇죠. 그런 스포츠 대회죠. 네네. 네. 거의 미국 전 국민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거의 그냥 그 나라 하나의 행사. 1억 명 네. 이상이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시청을 하고 일요일날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 날이면 월요일 날에 월병이 정말 심하게 온대요. 그래서 거의 뭐 1,700만 명 정도가 이제 월요일 날에 뭐 월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미국의 어떤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되게 대단하겠네요.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뭐 그런 그 미식축구 경기를 보려면 뭐 티켓 관람료도 뭐 사실 굉장히 비싸죠. 네네네. 그 가격도 이제 네. 박스 시트라고 해서 네. 그 이제 스타디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50야드 라인 선에서 조금 네. 올라가 있는 네. 거기는 이제 몇백억. 몇백억? 네. 한 번 보는데? 한 번 보는데 슈퍼볼을 이제 거의 말라말라. 뭐 엄청난 게스트들이 거기에 네, 그죠? 그렇죠. 사실상 뭐 저 같은 일반인은 아니고 직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가시는. 그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뭐 경제력도 엄청나야지. 그렇습니다. 볼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뭐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그 혹시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좀 이제 저희 네. 삼형제 막내인데 네. 아시다시피 뭐 형제들끼리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밖에 없어요. 아, 같이 치고받고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 생활을 할 때 이제 저희 세 명과 이제 동네 친구들이 같이 백야드 풋볼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그냥 이제 풀밭에서 뒹굴면서 놀면서 이제 슈트공을 던지고 노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중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중학교를 같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저보고 이제 미식축구를 같이 하자 팀에서.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부모님 어떻게 막 떼쓰고 해가지고 팀에 들어가 봤더니 스포츠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격한 그런 네. 느낌을 처음 받아서 뒹굴고 풀밭에서 막 토할 때까지 뛰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인생이 좀 뭔가 그 미식축구는 원래 좀 과격한 운동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그렇죠.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서 뭔가 뭐 느꼈던 어떤 희열이라든가 뭐 네, 그런 그런- 좋았던 예.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계속 하게 됐던 거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네. 또 뭐 미국으로 어떤 학교를 좀 이렇게 가게 된 어떤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음. 미식축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중학교가 끝나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미식축구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 찾아봤어요. 미식축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한국 국내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미식축구. 네, 미식축구 팀이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송도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다녔는데 인천 송도고다. 인천 송도. 네, 거기서 거기 유명하죠. 팀을 만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씨를 저도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냥 난데없이 던져서. 그 럭비가 미식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죠? 뭐 팀을 좀 하나 동아리를 네, 만들면 안 네. 되겠냐 뭐 이런 네, 생각하셨다는 거죠. 유영수. 근데 또 운 좋게 뭐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헤이 좋다 해봐라 해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막 미군 기지에 있는 고등학교 미국 애들과 이제 경기도 막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결심하고 내가 진정으로 미식축구를 더 배우고 싶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식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척박하죠. 예, 되게, 그렇습니다. 그죠?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사실 유학을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다니면서 뭐 했던 어떤 경험들이 좀 있나요? 뭐 생계 유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국 식당에서 이제 불고기도 많이 굽고 거의 한 몇만 번 구운 것 같아요. 불고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하고 김치도 한번 구우면서 운동하고 싶었는데 뭐 네. 운동하기엔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여건이 좀 그럼요. 만만치가 않아서 네, 원래 그런 데 가서 또 일도 또 하시고 그렇죠. 많은 유학생들이 사실 뭐 다들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플래그 풋볼이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식축구의 수축소파인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축구와 풋살 그런 느낌으로 플래그 풋볼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그 로컬 리그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열리는 리그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심판으로 제가 규칙을 알다 보니까 심판으로 거기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6개월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기 고등학교 로컬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코치로 제가 한 3시즌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는 SMSA라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위한. 그래서 그쪽 안에 이제 들어가서 또 활발하게 활동도 하면서 거기서는 주로 어떤 그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그 주로 이제 가장 큰 사업은 뭐냐면은 프로 구단들 이제 MLB 구단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플로리다는 되게 팀들이 많아요. NHL 팀도 있고 MLS 팀도 있고 NBA 그다음에 뭐 NFL 팀도 다 있기 때문에 올랜도, 잭슨빌, 여기 마이애미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트립을 좀 약간 서플라이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큰 대회들, 대학 여자 농구 대회에서 뭐 결승전에 거기서 이제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냥 이제 관중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약간 비하인드 씬에서 어떻게 이게 다 돌아가는가. 운영팀 뭐 그렇죠. 역할도 좀 네네네. 하고 스태프도 이렇게 일할 네, 수 있고 그런 그런 기회를 것도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뭐 플로리다 주립대 또 지망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가 굉장히 좀 플로리다 주립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미국에서 탑 3 안에 들어가는 뭐 파티 그죠? 예. 가장 많이 하는 학교로 네네네, 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카운슬러도 없고 좀 유학원을 끼고 이제 유학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네, 혼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다음 제가 막 찾아봐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사실상. 진짜 솔직하게 네. 플로리다 스테이트 거기 학교에 가서야 나중에 여기가 파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원래 그걸 보고 간 건 파티 아니고. 하려고 가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네. 미식축구랑 원래는 이제 학비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보고 간 거였는데 이게 순수하게. 과랑 그렇죠 순수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상 저는 그 이제 유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퇴하자마자 college board라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정보가 많아서 college board에 들어가서 이제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엑셀표를 만들어서 이제 이 학교는 내가 갈 수 있겠다. 이 학교는 조금 챌린징하다. 예. 그다음 이 학교는 많이 조금 챌린징하다. 약간 그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학교를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비들도 좀 이제 고려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식축구 수준은 어떻다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저만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GED 검정고시를 미국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걸 이제 독학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ACT도 독학으로 제가 준비를 SAT 안 보고 ACT를 네, SAT는 제가 프리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ACT가 좀 이제 본인한테 좀 맞. 네, 저한테는 훨씬 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ACT도 보고 토플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이니까 저는 그래서 토플도 보고 그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또 점수가 나오잖아요. 보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해서 총 4개 학교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한 데가 제임스 매디슨 유니버시티라고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는 제가 그냥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입학하게 된 FSU 그다음에 루이빌 그다음에 라이스 대학교라고 텍사스 대학교 정말 되게 유명하죠.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네. 저한테 있어서는 라이스가 좀 약간 들어가기 힘든 그런 대학교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를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플로리다는 왠지 좀 그 휴양 도시기도 하고 네. 뭐 파티로도 유명한 대학이긴 한데 조금 뭔가 거기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체격도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뭐 동양인이 아무래도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체격도 좀 왜소하기 때문에 좀 아마 좀 이렇게 미식축구 본고장인 또 그런 나라에서 네네. 뭐 미식축구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격 차이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체격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편견과 시선이 사실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동양인으로서. 그렇죠. 네. 선수로서도 거기서 도전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이제 트라이아웃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2번 다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월등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 체격으로도 좀 약간 미국인들이 네,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많이 밀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체격이 되게 좋으신데. 그죠.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등치가 큰 편이지만 네. 미국에 가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터 달리기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걔네보다 뭐 힘은 세지만 달리기는 느리고 그게 뭐 몸집도 안 크고 또 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휴먼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작용할 수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또 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너의 감독이 누구였냐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아. 감독이 이제 연락처. 저는 감독이 없었어요. 그럼 그것도 못 써요. 감독 라인 타서 뭐 이렇게 학교 당연히. 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연락을 취해서 그 감독이 약간 보증을 서주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개런티를. 그렇죠. 이제 이 친구의 뭐 인품은 어떻고 뭐 실력은 어떻고. 네, 실력은 어떻고 내가 쭉 뭐 나와요. 레커멘데이션 내가 해준다. 그렇습니다. 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셜 캐피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동양인들은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실력만 있으면 뭐 미국 가면 기회 땅이어가지고 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생각보다 스포츠 세계도 그건 아닌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유 이렇게 팔도 이렇게 되게 두꺼우신데 혹시 좀 만나봐도 됩니까? 그럼요. 제가 좀 이것도 상에 아니요. 이렇게 좀 허가를 받고 만져야 될 것 같은데. 동의했습니다 이거는. 네. 한번 좀 까봐. 네, 좀 올리셔도 돼요. 정말 이게 좀 기대해 보시는데 제 거랑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팔이 작지는 않은데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하네요. 제가 봤을 때. 팔이 내려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팔뚝이 되게 우람하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위축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이렇게 체격을 키우고 뭔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 비결이라고 하면은 약간 많이 먹고 네. 많이 운동하고 그냥 많이 되게 운동하고. 단순하게 달리기 단순하게.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역기 드는 것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식 축구도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 네. 뭐 궁금해하는 분들, 미식 축구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식 축구의 한 룰을 조금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들 가지고 계시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은 미식축구와 럭비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상식이고 크리켓과 야구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제 크리켓에서 야구가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구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럭비가 이제 미국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이제 미식축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식축구공을 보시면은 약간 총알같이 생겼어요. 아몬드 같은 총알인데 갈색이고 이제 실밥이 있고 럭비공은 이렇게 실밥이 없어요. 둥글둥글한 달걀처럼 생겼고. 그래서 미식축구와 근데 럭비 그리고 축구 다 비슷합니다. 공을 들고 공 중심적으로 이제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공을 들고 상대방 진영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예요. 축구는 골대에 넣어야 되는 거고 미식축구는 공을 든 사람이 거기 상대방 진영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엔드존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돈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죠. 네네, 몸만 들어가면 돼요 사실. 공을 이렇게 점프하고 생각보다 룰이 굉장히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서 설명을 하면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에요. 근데 11대 11이기 때문에 공격팀에도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머지 10명은 공이 없거든요. 나머지 그럼 10명은 뭐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면 상대방 11명이 어떻게든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진영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뭐 방해하기 전략도 네, 짜야 네. 되고 뭐 공격 전략도 짜야 되고 그렇죠. 이런 전략이나 전술이 또 뒷받침이 좀 많이 돼야 되겠네요. 네네, 이제 약속된 대로 다 움직이고 이제 합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미식축구 하려면 어떤 장비들이 좀 필요한가요? 네, 이게 미식축구- 뒤에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줄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미식축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3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헬멧을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뇌진탕이나 이런 거를 좀 아니면 이제 뼈가 금가는 약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헬멧과 그다음에 숄더 패드라고 해가지고 이 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특히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구를 하나 껴요. 그다음 그 위에다 이제 유니폼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바지에 이게 패딩이 들어가 있는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나 허벅지 이런 데 타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장비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워낙 그래도 뭐 그런 장비 보호 장비를 써도 네. 굉장히 워낙 운동 자체가 과격하기 때문에
뭐 잘못해서 체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뭐 굉장히 어깨가 좀 탈구가 된다거나 네네네네. 뭐 몸이 좀 어디가 좀 다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다쳐본 적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다 어디 막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코치 할 때도 이제 십자인대 끊어진 친구를 본 적도 있고, 경기 중에 이제 뭐 어깨가 빠진다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되게 그렇다고 감수하고 어느 정도. 운동이라는 게 뭐 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 그런 그렇죠.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스포츠와 연관된 어떤 분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한국에 온 만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미식축구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미식축구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 종목이고 상당히 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꾸고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배운 미식축구 관련된 지식도 지식이지만 매니지먼트 관련된 지식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환경을 좀 바꾸고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힘을 쓰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 많은 정말 미식축구 관련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좀 어떻게 한국으로 좀 끌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미식축구 게임 자체를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저는 나아가고 싶네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 차원의 아니면 어떤 학교라든지 어떤 교육계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좀 많이 선행이 돼야지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끝으로 이제 미국 대학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지망하려는 학생, 네네. 학부모들을 위해서 뭐 좀 유용한 팁 본인이 경험하셨으니까 네. 있으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 뭐 업계에서 일해봤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코치로 그래도 이제 상당 시간을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이제 본 바로서는 새로운 경험과 좀 자신이 이제 편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또 가는 거를 꺼려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 자신이 혼자 한국이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불편한 적이 있었고 저도 되게 교포처럼 정말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스포츠 업계에 뛰어들고 싶다.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그거를 전혀 꺼려하면 안 되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문화 나름의 이제 역사는 짧지만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 방식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이해하려고 뭐 앞서서 노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들이랑 다르고 좀 배척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이제 손을 내미지 않는 이상 별로 관심도 안 가져주고 약간 좀 쳐내는 경향도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업계에서는 외부인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각오랑 그런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떤 미국적인 스포츠가 아마 미식축구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미식축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좀 있었죠. 네네. 그럼요. 팀원들과 이제 하나가 되고 이게 친구가 되고 말과 소통이 더 잘 되는 그런 걸 떠나서 또 이제 그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제 바깥에서 이제 책으로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랑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뒹굴어보고 그 친구들과 이제 같이 막 집에 서로 놀러 가서 막 밥도 먹어보고 이러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미식축구를 더 알고 이러면은 대학교에 가서도 좀 더 값진 경험을, 좀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 유학을 생각한다 아니면 교환학생으로서 뭐 그런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한다면 무조건 미식축구 경기를 꼭 한 번이라도 가서 봐라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서 친구들도 만들고 얘기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어울려봐라 저는 꼭 그런 걸 추천합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 미식축구 아니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개척자였던 분을 모시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였습니다.